그래서 일단 그 고난도 테스트를 이제 미리 한번 봐본 건데 지금 그 부분이 분명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아직 이제 오바에 대한 학습이 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풀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지금 당장은 뭐 여러분이 뭐 많이 틀리거나 이런 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거 말고 지금 이번 푸신 게 좀 만약 어려우시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선택형 어법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것만 잘해도. 그것만 잘하고 거기에 쓰여 있는 이유만 너네가 다 이해하면은요. 사실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법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일부러 이제 A4 사이즈로 이제 제가 답지를 뽑아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여러분이 학습을 좀 하시고 그걸 정독하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저한테 질문하시고 이렇게 좀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스틱라이트부터 진도를 좀 나갈게요. 자, 이번 스틱라이트 6강도 제가 작업을 했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학교에서 가르친 거 안 나갔죠? 아예 안 나갔죠? 아닌가?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는 그럼 벌써 다 들은 거예요, 이거? 4개? 5개? 게이트웨이만. 제가 일단은 분석을 해봤는데 해본 결과 전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전체 내용은. 그런데 부분 그러니까 한 문장씩 나눠서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패러프레이징을 따로 달아놨고 패러프레이징이 달려 있어도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강의 게이트웨이부터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조독해 패턴은 아주 심플하죠? 통념과 주제만 얘기하고 있는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념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이제 통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범주를 조금 더 넓혀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 사례, 일반적 행동이라고 여기에 쓰여 있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학생들이 자료를 복사를 이렇게 좀 하는데 그 복사하는 걸 통해 마치 내가 그 분야, 여기서 말하는 그 분야라는 거는 그 복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사한 내용. 그 복사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성취를 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학생들이 겪는 일반적인 행동, 일반적인 사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 주제는 당연히 반대겠죠. 하지만 그 뭐 복사했다고 내가 뭐 공부를 한 거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냥 복사만 했을 뿐이지 그저 그 학생에게 실질적인 지식을 전달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비유하면 이런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야 너네 필요한 자료 있으면 얘기해. 내가 얼마든지 다 뽑아줄게. 그러면은 너도 나도 다 달라고 해. 근데 자료만 받고 공부는 안 해. 근데 내가 자료를 받으면 왠지 뭐가 든든해. 막 공부한 거 같고 이런 느낌 드는 거.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거랑 비슷한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직독직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한번 잘 따라와 봅시다. 첫 문장부터 볼게. What's the general accessibility of photocopiers in students' libraries? 여기까지는 한 덩어리인데 이게 의역 버전이랑 직역 버전의 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일단 직역을 해볼게. 일반적인 접근이야, accessibility. 그러니까 접근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자, access라는 단어가 접근 또는 접근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다가 여기 ability라는 거 써 있는 거 보이죠? ability. 이게 이제 able에서 나온다는데 able이 할 수 있는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 able의 명사형이 이제 ity 붙이면 명사형이 되거든. ability. 능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있음이라는 뜻이야. 할 수 있음. 그래서 접근할 수 있음. 그래서 얘가 접근 가능성, 사용 가능성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냐면 포토카피라니까 복사기 말하는 겁니다. In student libraries. 그러니까 학생 도서관에서 복사기에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을 가지고 자, 이게 직역한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누구나. 그러니까 도서관에 이게 복사기가 있나 보지. 그거를 뭔가 뭐 이렇게 돈을 낸다거나 아니면 뭐 교직원만 사용 가능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학생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학생들은 어떤 경향이 있다? tend to copy. 그래서 복사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The relevant material. 자, relevant가 관련성이 있는이라는 뜻인데 관련 있는 자료를 복사하는 경향이 있대. For later use. 나중에 사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사용하려고 일단은 복사를 해놓는다 이거지. 일단 이내가 나중에 풀어보려고 자료를 받아놓는 것처럼. 나중엔 안 풀지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In such cases. 자, 그러한 경우에 학생들은 are not always selective. 자, 여기 보시면 not always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부분 부정입니다. 부분 부정. 그래서 부정어에다가 지금 전체를 뜻하는 말인 always가 나왔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not always. 항상 뭐뭐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뭐뭐는 아니다. 그럼 항상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분만 부정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분 부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런 경우들에 앞에서 나온 경우들 이제 복사기에 접근하기 쉬우니까 학생들이 나중에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그냥 복사하는 그 행위, 그러한 경우에 학생들이 항상 선별적인 거는 아니랍니다. About what they copy.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복사할지에 대해 선별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가 아까 자료, 내가 나눠주는 자료로서 한번 비유를 해볼게. 자, 선생님이 제공해줄 자료가 첫 번째 변형 문제 뭐 이제 쉬운 버전, 변형 문제 중간 버전, 뭐 변형 문제 어려운 버전, 단어 테스트 연습지, 해석 테스트 연습지 막 쭉쭉쭉쭉 내가 이렇게 써놓는다고 쳐봐. 자, 여기에서 필요한 자료 말해. 그럼 이제 여기서 딱히 니네가 선별적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니네가 생각하기에 자료는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 다 받는다는 거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사하는 것도 나한테 딱 내가 공부할 필요할 부분만 딱딱딱딱 선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뭐든지 간에 다 복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대요?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어서 보시면 often, 자주 useless material, 그러니까 쓸모없는 자료가 is gathered, 이제 수집된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무작위로 막 복사를 하니까. 근데 그 이하를 보시면 대절이 이제 나와 있는데 대절이 지금 괄호를 내가 하나 안 쳐놨네. 대절이 여기까지입니다. 문장 끝까지예요. That may seem important at the time, but does not seem so in their study room on the right before an exam or say due date. 이 전체가 대절입니다. 근데 지금 이 대시라는 녀석이 뭘 꾸며주고 있는지 잘 보세요. 앞에 나와 있는 마추비어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애들이 어법으로 진짜 잘 나와요. 시험 정말 잘 나와. 왜냐면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 착각을. 그러니까 왔을래 됐을래라는 문제로 정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유형이야. 우리가 어떻게 착각을 할 수 있냐면 보통 왔을래 됐을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앞에 명사가 있으면은 보통 이제 that을 쓰고 명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뒷문장이 완전하면 that이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was쓴다. 보통 이렇게 많이 풀죠. what이냐 that이냐 문제를 풀 때. 근데 지금 여기서만 놓고 보면은 that 앞에 명사가 없어. 얘 앞에는 이 앞에는 명사가 없고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러면 왔어야겠네? 이렇게 골라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왔을래 됐을래 문제로 잘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여기에선 that을 써야 되고 이 that이 얘를 꾸며줍니다. 자, 그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선생님, 아니 that절이 얘를 꾸며주는 거면 여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다 썼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that절이 엄청 길죠. 그렇죠? 그래서 뒤로 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서술부잖아. is gathered. 이게 끝이잖아. 동사가.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이 that절을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often useless material that절 쭉 나오고 맨 뒤에 is gathered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어 부분이 너무 긴 거야. 앞이 길잖아. 영어에서 기본 앞이 긴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that절을 뒤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에 is gathered라는 이미 수동태가 나와 있죠.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없잖아. 근데 여기다 what절을 써버리면 what절 전체가 뭐가 돼버려? 목적어가 돼버리는데? 목적어 못 온다고 했잖아, 수동태는.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서 대시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오니까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의미적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주 쓸모없는 자료가 수집된답니다. 모여진답니다. 근데 어떤 자료냐? 대절 이하라는 자료인데요. May seem important. 그러니까 중요해 보일 수도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하지만 does not seem so. 여기서의 so는요. 일종의 대명사 비스무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명사는 아닌데 그 so라는 거 자체가 일종의 뭔가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명사를 대신하거나 문장을 대신하거나 형용사를 대신하거나 그러니까 각종 대신하는 역할이 가능합니다. 이 so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대화문에서 I think so too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여기서 그렇게라는 말이 뭔데? 앞에서 말한 뭐 어떤 내용이겠지 뭐. 그렇지? 야, 저 여자 연예인 되게 예쁘지 않냐?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여기서 그렇게라는 거는 나도 그 여자 연예인이 예쁘다고 생각해. 이런 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호가 뭔가 이게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수호가 대신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important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니? 이 seem이라는 동사가 여기다 잠깐 써보자면 이 seem이라는 동사는 뒤에다가 뭘 받을 수 있냐면 총 세 종류가 나와. 세 종류. 첫 번째는 형용사 보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투부정사가 나오고 세 번째는 대절이 나와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보어입니다. 전부 다 보어. 그러니까 seem 뒤에 형용사가 나오든 투부정사가 나오든 대절이 나오든 전부 다 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seem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예요. 이형식 동사. 해석은 뭐뭐해 보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seem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appear라는 단어입니다. appear. 아예 바꿔 쓸 수 있고요. appear도 똑같이 와요. 뒤에 구조가. appear 형용사 보어, appear 투부정사, appear 대절 똑같이 옵니다. seem이랑. 자, 그래서 여기서 important라는 형용사 보어를 쓴 거고요. 여기도 seem이 나왔으니까 똑같이 important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게다가 지금 여기 병렬 구조를 제가 좀 표시를 해놨죠. may seem과 does not seem.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들아 이 does라는 형태를 썼잖아. 3인칭 단수. 왜냐면 주어가 얘거든요. 얘가 선행사지. material. 보여요? 그럼 material이 선행사고 얘를 주어로 봤을 때 그럼 당연히 동사는 3인칭 단수형을 써야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does not이라는 형태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do not이 아니라. 왜냐면 선행사가 단수니까. 됐어요? 선행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수일치를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수일치 주의하시고 얘랑 그리고 병렬 구조란 걸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seem과 does not seem이 병렬이라고 표시를 해놓지 않았잖아요. may seem이라는 녀석과 does not seem 이렇게 덩어리가 병렬 구조야.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조동사를 썼으니까 그냥 뒤에 동사원형을 쓴 거고 여기서는 does not이라는 형태를 썼으니까 이 조동사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병렬 구조상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주어, 선행사에 맞춰서 3인칭 단수형을 썼다라는 점. 이런 게 보통 고2 시험에서 잘 나오거든요. 고2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가 하나 소개를 좀 해줄게요. 작년 저동부 2학년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 중간고사 끝났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니네 시험이 예전 저동고 보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저동고 스타일로 뭔가 시험이 나왔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저동에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어법이랑 어휘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나왔었어. 이거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앞부분에 어떻게 나왔냐면 is able to display 이렇게 나왔었어. 어쩌고저쩌고 나와. 그 다음에 and하고 displays 이렇게 나왔었거든. 병렬 구조에 대한 거였어. 그래서 이 and를 기준으로 이 displays랑 is가 병렬이었거든. 이 둘이 병렬이야. 둘이 병렬. 얘랑 병렬이 아니라. 얘랑 병렬이면 동사 원형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여기에 3인칭 단수형이니까 얘도 3인칭 단수형을 써준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그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단순하게 기억을 해버린 거야. 내가 어법 테스트를 낼 때마다 그 정답의 이유에 내가 맨날 써놓는 게 있는데 병렬 구조는 어떻게 풀라고 했지?
해석으로 푸는 거야. 해석으로. 오케이? 암기로 푸는 게 아니야. 근데 애들이 이걸 암기한 거야. 어떻게 암기했냐? 아, 얘는 얘랑 짝이야. 이렇게 암기를 한 거야.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기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다른 동사가 나왔어. 다른 동사가 나왔거든. 어법 문제로 나왔는데 다른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s가 붙어 있었어. 그 다른 동사가 뭐였는지 내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다른 동사가 나왔으면 해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얘랑 짝이 맞는지 얘랑 짝이 맞는지. 근데 그걸 해석을 안 해본 거야. 그냥 무조건 얘랑 짝 이렇게 해버린 거지.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얘랑 짝이었어. 그래서 여기가 동사 원형이 정답이야. 이렇게 나왔었어요 시험. 이렇게 나왔었어. 그러니까 지금 비스무리한 거야. 얘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덩어리와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이제 병렬인데 만약에 내용을 조금 전환을 해서 여기에 있는 동사를 씬이 아니라 아예 다른 녀석으로 바꾼다면은 얘랑 짝이 될 수도 있어요. 씬이란 녀석이랑.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병렬 구조는요 무조건 해석으로 푸는 거야. 무조건. 암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야 얘랑 짝이지만 단어가 바뀌면은 얘랑 짝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지?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요해 보였지만 중요해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디에서? In their study room. 그들의 공부방에서는요. On the night before an exam or essay due date. 자, exam은 시험이고 essay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쓰는 거죠. essay를 말하는 거죠. due date는 마감일을 말합니다. 즉 essay 마감일 전날 밤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 전날이나 얘네 수행평가 전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때는 그들이 각자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자료 그냥 내가 무작정 막 복사해 놓은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그래 보이지 않았던, 즉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쓸모없는 자료들이 이제 수집이 된다는 거야. 왜? 아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학생들이 선별적으로 복사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슬슬 보이죠? 학생들이 뭔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그냥 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선별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선별적으로 복사하는 게 아니다. selective라는 단어가 아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봤을 때.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In addition, 게다가 when most people photocopy material,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료를 복사할 때 from books, 책에서요, they feel, 그들은 느낀대요. 뭐라고 느끼냐? as if. 여기서의 as if는 얘들아 가정법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래다가 써놨는데 가정법일 때와 가정법이 아닐 때의 차이점을 써놨거든요. 좀 이따 말해줄게요. 일단 해석 먼저. 마치 뭐인 것처럼 they have actually accomplished something.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성취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야. 그냥 복사만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료 그냥 받았으면은 나 공부 다 했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야. 실제로 쥐뿔도 한 거 없는데.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 다 빨간색으로 써 있어. 일단 주요법에 보면 as if 구문이라 해서 as if 가정법이면 원래 우리가 가정법의 종류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잖아. 그런데 얘는 둘 다 아니잖아. 현재 완료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럼 얘는 뭐냐? 가정법이 아니야. 가정법이 아니야 얘는. 그러면 뭐냐면은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현재나 현재 완료가 나오면 현재 상태에 대한 추측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추측성.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좀 비교해서 써봤는데요. 윗문장을 그대로 써서 만약에 accomplished 그냥 과거로 나왔다. 그럼 이제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는 뭐냐? 성취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쓴 가정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무언가를 성취한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성취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애들이. 근데 여기서는 뭐냐? have PT라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는 가정법이 아니라 추측성의 의미가 돼요. 추측성의 의미. 그럼 마치 그들이 뭔가를 실제로 성취를 했겠구나라고 착각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위에 거는 뭐야? 내가 실제로 성취한 건, 달성한 건 쥐뿔도 없구나. 이걸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거고 아래 있는 거는 그걸 모르는 거야. 됐어요? 이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적 차이가. 그래서 여기서 가정법 과거를 쓰면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조금 고난도입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After all, 결국에는
a few photocopied pages. 그러니까 몇 장의 복사된 페이지들 in their notebook. 자, 그들의 공책에 있는 그런 몇 장의 복사된 페이지들이 이제는 정보를 대표합니다. 어떤 정보냐? 대절이어가 관계대명사. Used to be in a big thick book. Used to be는 뭐뭐 하곤 했다.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또는 한때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면 한때 어디에 있었냐면 크고 두꺼운 책에 있곤 했던 정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랍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앞뒤 내용 연결해 볼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친구 거 필기한 거를 좀 복사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친구의 자료를 좀 복사한다던가. 그럼 그 복사하는 행위만으로도 아, 내가 뭔가 좀 한 거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야. 실제로. 근데 개인이 물론 실제로는 쥐뿔도 한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그 복사를 이제 해서 이제 몇 장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복사된 페이지들이 이제 뭐 한다? 그냥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실제로 책이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라고 쳐봐. 100페이지인데 친구가 막 뭐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있다고 쳐봐. 근데 그 요약 정리해 놓은 게 10페이지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 요것만 보면 이걸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그렇잖아. 대부분 그렇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그 복사된 몇 페이지가 이제는 그 두꺼운 책, 한때는 두꺼운 책이었던, 이 한때는 두꺼운 책이었던 거잖아. 이 복사된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완전판, 그 책의 완전판에 대한 정보를 대표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복사한 것만으로도 아, 나는 이미 공부한 절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실제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그래요. 대학이 이제 책이 워낙 두껍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막 노트 필기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빌려달라고 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 근데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안 나올 애들은 안 나옵니다, 성적이. 그리고 심지어 대학에서는 오픈북 테스트도 되게 많아요. 근데 오픈북 테스트가 제일 어려워. 책이 400페이지인데 뭘 찾으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결사 이제 쓸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추가로 써봤습니다. however 또는 in fac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였어? 이 앞 내용까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뭔가 복사한 것만 갖고 있어도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내가 뭔가 공부를 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그 상황의 현실은 is 대절이합니다. Nothing significant.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것도 has been accomplished yet,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 팩트를 그냥 묵직하게 꼬아버리네. 뭐 복사했어. 막 뭔가 공부한 거 같지? 근데 너 한 거 하나도 없어. 이 얘기하는 거. 묵직하게 꼬아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쓴 패러프레이징인데, 책의 내용을 복사를 한 게 공책에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복사한 거를 전혀 활용을 안 했다. 복사만 해놨다. 이거죠 뭐. 다음 문제 볼게요. 내용 어렵지 않지? 할만하지? 응. 자, 그래서 그 학생은 only, 그저 has information, 정보를 가지고만 있을 뿐이라는 거야. 가지고만 있는 거야. in a transportable form. 그러니까 운반 가능한 형태로.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죠. He or she, 그 또는 그녀, 그 학생을 말합니다. 그 학생은 has not learned,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답니다. anything 나와 있죠? From the material, 그 자료에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왜? 계속해서 말하잖아. 복사하고 그냥 갖고만 다니고 있다고.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The information content, 그 정보 내용은요, of the photocopied sheet. 이 sheet라는 거는 이제 그 종이의 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종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복사된 종이의 정보 내용, 됐죠? 그 복사된 내용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이 as just as foreign as 하고 나왔는데 여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요 문장 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번 시험을 여러분은 이제 파멸로 이끌었던 예지원급 예지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거 as if 가정법 아니에요. as if 아닙니다. 이거 예지원급 예지예요. 예지원급 예지인데 보통 우리가 as 이하에는 주어 동사나 명사가 나오거든. 근데 if절이 나왔어요 지금 원문에 보면. if절은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다시 as라는 거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니까 다시 말하지만 명사나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그렇잖아. 이거 말고 나올 게 뭐가 있어? 물론 뭐 분사 공문으로 쓰면 뭐 ing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는 있겠지. 그렇지? 근데 전치사 뒤에
부사가 나오진 않는다고요. 보통 부사가 나오진 않아요.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심지어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부사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 근데 이 구절은 뭐야? 부사절이잖아. 부사절.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뒷내용이 당연히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생략됐다. 그러니까 지금 if it had been left라고 if it에 had pp가 나와 있죠. 즉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에 지금 주절이 빠져 있는 거야. 주절. 그래서 지금 주절 부분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 주절이 바로 뭐냐? It would have been foreign. 이게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foreign이라는 건 외국의란 뜻이 아니라 얘들아 생소한이라는 뜻이야. 생소한. 생소한. 자 그러면은 한번 해석을 해볼게. 그 복사된 종이의 정보 내용은요 그저 생소할 뿐이랍니다. 뭐만큼? 이것만큼. 이렇게 되는 거야. 뭐만큼 생소하다? 그것이 had been left 남겨져 있었다면 어디에? 그 도서관 그 선반에 그 책꽂이에 남겨져 있었다면 그것이 생소했을 것이다 만큼 생소할 거래요. 이게 직역한 거야. 자 이게 뭔 말인지 설명을 해줄게.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도서관 책꽂이라고 했잖아. 이 도서관에 이렇게 책꽂이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철창단네 아무튼 책꽂이라고 그냥 누가 봐도 책꽂이. 자 어쨌든가. 자 그런데 나는 내가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참고하려고 이제 도서관에 갔어. 근데 아까 초반에도 나왔지만 도서관에서 복사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했지. 그렇지? 내가 필요한 책을 하나 찾았어. 여기. 이렇게 책이 있어. 그래서 이걸 꺼냈어. 꺼내갖고 여기에서 시험 범위가 예를 들어 1에서 200페이지였다고 하면 가정해볼게. 그럼 1에서 200페이지 뭐야? 그냥 다 복사한 거야. 다 복사해. 이 책은 총 500페이지짜리 책이라고 한번 쳐볼게.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시험 범위가 이만큼이니까 이걸 다 복사했어. 다. 아까 중간에 또 나왔었죠? 선별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왜 선별적으로 안 하냐? 너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 일단 다 복사하고 가야지. 다 복사해. 근데 시험 전날에 이 200페이지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당연히 의미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또 나왔었죠. 시험 전날이나 에세이 전날에 봐봤자 별 의미 없다. 얘기 나왔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사만 해둬도 그래도 뭐 큰일 하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나는 이 200페이지의 내용을 쥐뿔도 공부한 게 없다. 이게 이제 팩트로 이제 이 필자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200페이지짜리 복사한 내용은 내가 지금 이 내용을 봤어 안 봤어? 안 봤거든? 그러면은 이 200페이지의 내용이나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의 내용이나 내가 모르는 건 매한가지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얘를 바라보는 거는 얘를 바라보는 거랑 똑같다 이거 말하는 거야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서관에 지금 꽂혀 있는 그 책의 내용만큼이나 지금 이 복사한 내용도 생소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이 그런 의미인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법을 쓴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복사를 안 했더라면 요 내용이 여기에 꽂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 도서관에 꽂혀 있었다라면 그 내용이 꽂혀 있었더라면은 그러면 당연히 나는 생소했겠지. 내가 복사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복사를 했어도 여전히 그만큼 생소하다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as원급 as를 써서 표현을 한 거고. 이 말이 이해돼요? 요 부분 서술형 얘기 괜찮습니다. 서술형. 얘기 괜찮으니까 좀 체크를 해주세요. 실제로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해석으로 하기에도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요 내용이 없다라면은 여러분이 좀 이 글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요 문장 자체를. 직역으로 해도 조금 말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헷갈리면 이거 반드시 니네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 반드시 다시 보셔야 돼요. 요 마지막 문장. 알겠죠? 시험 내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한 거랑 요지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니네 학교에서 제공하는 건 아무것도 참고 안 했어요. 그냥 내가 했습니다. 자, 요지부터 보자면 일단 복사된 페이지의 정보 내용은 중요한 어떤 것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봐야 중요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내용 요약을 두 가지 버전으로 했는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자료를 복사하는 거는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아, 내가 뭔가를 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는 있는데 실질적 지식을 전달하지는 못한다. 라고 또 정리를 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만약 요약 빈칸 문제로 나온다면 낼 만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성취감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실질적인 뭐 또는 지식 뭐 이런 단어를 좀 이제 서술형으로 낼 만하겠죠. 아니 저기 빈칸으로 낼 만하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복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건 학생들에게 의미 없는 만족감만 전달할 뿐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의미 없는 또는 만족감 뭐 이런 단어 낼만 하겠죠. 또는 이제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것, 뭐 not utilizing 뭐 이런 부분 이런 게 이제 좀 빈칸으로 내기에 괜찮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낸다면 자 그러면 게이트웨이 내용 이해 다 되셨습니까? 전체 내용은 별로 안 어렵죠?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근데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문 보고 학습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 봅시다. 주은아 피곤해 죽겠지 아주 그냥. 어? 뭘 아니야 씨. 아까 전에 대가리 받고 있더만 이거 어? 내가 언제 대가리 받으려 했어 짜식아. 자 6강 1번 볼게. 아 니네는 요새 수행 없냐? 무슨 수행 많지 않아? 니네 막 뭐라고 어? 했어요. 영어 수행 했어요. 아니 영어 수행 말고 딴 것들 막 저기 오늘 저동 애들은 내일 수행 4개 있다고 해갖고 4개가 한 방에 있대. 그거를 근데 지난주 뭐 금요일인가 그때 알려줬나 봐. 그래갖고 지금 애들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 니네도 혹시 그런가 해갖고. 자 아무튼간 다음 거 볼게. 얘도 조금 비슷해. 방금 전에 본 거랑 비슷한데 전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얘도 한 문장씩이 조금 어려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일단 구조도표를 먼저 볼게. 그냥 평범한 도입 주제 예시 패턴인데요. 도입부를 먼저 보면 다른 사람에게 창의성을 의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야.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창의성을 발휘해야지 다른 사람이 뭔가 창의성을 발휘하기를 바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첫 내용이고. 그래서 주제가 뭐냐? 방금 말했다시피 자신이 직접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휘하다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exercise입니다. 운동하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시를 좀 보자면 어떤 예시가 나온가?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의성이라는 게, 이 창의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들 중에 몇몇 사람만이 나는 정말 창의적인 그 창의성이 있어서 내가 잠재력이 있구나, 내가 뭔가 이 창의력을 좀 발휘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 전체 소재는 당연히 창의성에 대한 거고요. 창의성을 본인이 직접 발휘를 해야 된다.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첫 문장. Just as we shouldn't let others do our thinking. 여기서 just as는 그냥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러니까 as if랑 좀 비슷하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We shouldn't let이니까 여기서 let이라는 거는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그렇지? 응. 뭐뭐 하게 하다, 사역동사죠. 자 그리고 이 let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어감이 비슷한 단어가 allow라는 단어예요. allow. 자 근데 allow로 바꾼다면은 여기에 나온 do도 같이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to do라고. 그죠? 아마 오늘 낸 시험에서도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니네 letting them 하고 나왔던 거에서 내가 바꿨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하면 안 된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왜냐면 각자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can't depend on, 우리는 의존할 수 없다랍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게 depend on이 오형식으로 쓰인 거거든. 이게 오형식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뭐뭐 하는 것에 의존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얘가 뭐뭐 하는 것에 의존하다. 됐어요? 또는 뭐뭐 하는 것을 얘한테 의존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아래 다 써놨습니다. 여기 주요 1번에 다 써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의존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to be creative for us,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창의적이도록 하는 것에 의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정리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날 위해서 창의성을 좀 발휘해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어서 보자면 everyone is capable. 자, 모든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it is everyone's responsibility. 자, 여기서 가주어진 주어가 나왔는데 이 responsibility에 대한 어휘 표현이 좀 중요해서 여기 아래다가 제가 화생어를 좀 써놨습니다. responsibility는 보통 이제 검색하면 책임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책임이라 해석해도 되고요. 담당이라고 해석해도 좋아요. 담당.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당하다의 의미가 이 responsible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responsible for 하면은 뭔가에 책임이 있는 의미도 되지만 뭔가를 담당하는, 뭔가를 맡고 있는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너네가 어떤 연극을 하는데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연극을 한다 쳐봐. 그러면 내가 로미오를 맡고 있다, 내가 줄리엣을 맡고 있다 할 때도 I am responsible for 로미오 또는 줄리엣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담당하다, 맡고 있다, 책임지고 있다. 됐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책임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담당이라는 거야. 뭐가? 투부정사 이하. To contribute through participation and support. 그러니까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여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랍니다.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봐봐. 위에서 뭐라고 했어? 딴 사람한테 창의성을 의존할 수 없다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능력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겠어? 각자 창의성을 발휘할 능력이 있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 각종 참여와 지원. 여기서 말하는 참여와 지원이라는 거는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뭐 적절한 참여를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일에 대한 기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건 뭐다? 각자의 책임이라는 거야. 즉 쉽게 말하면 패러프레이징에 써놨는데 각자가 능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을 남한테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각자가 니네 자신이 스스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각자가 책임지고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이해되셨어요? 뭔 말인지? 요 내용 단어는 어렵지 않은데 직역이 좀 어렵거든요. 직역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패러프레이징이랑 반드시 같이 좀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내용에서 보자. today 오늘날 모든 판매원이랑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작은 기업의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오너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must use 사용해야 된대. Their natural creativity 그들의 타고난 여기서 이제 natural은 타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선천적인 이런 뜻입니다. 선천적인. 자, 그러면 그들의 타고난 창의성을 사용해야 된답니다. To thrive. 이 thrive가 별주 단어로 나왔는데 별주 단어로 나올 만한 급은 아닙니다.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번영하다 또는 번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번영하다, 번성하다. 됐어요? 그러니까 번창하다 이런 거예요. 잘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번창하기 위해 그들의 타고난 창의성을 당연히 활용해야겠죠. 그렇죠? 창의성이 없으면 다 망하겠지 뭐. 요즘 시대에는요. 이어서 보자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Adapting to our changed economy requires. 자, 여기서는 adapting이라는 동명사 주어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3인칭 단수에 맞는 동사를 쓰셔야겠죠. 수일치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adapt 나올 때마다 항상 니네 헷갈릴 만한 거 요거죠. adapt to와 adapt라는 단어 이거 항상 혼동어로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adapt to는 적응하는 거고 adapt는 입양 채택이란 뜻이라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는 것은 요구한답니다. 대절 이하를요. 대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새로운 방법들을 발명한다는 거를 요구한대요. 야, 새로운 방법을 발명한다는 게 뭐야? 창의성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새로운 방법이 어떤 거냐면 of doing our most basic task.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것에 새로운 방식을 발명하는 걸 요구하는데 즉 무엇이냐? Within our budget, timetable, and desired level of quality. 그러니까 우리의 예산 그리고 예정
뭐 일정표 그리고 좀 바라던 대로의 좀 품질 수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 내에서 모두라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자면 이 경제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하고 있죠. 되게 급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적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학원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학원으로. 실제로 우리 학원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후곡에 학원은 굉장히 많아요. 영어 학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영어 학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내신 대비나 일반적으로 하는 수업 그 루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들아 이게 너네를 고객이라고 한번 쳐볼게. 니네 뭐 고객 맞으니까.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여기 가나 똑같고 저기 가나 똑같고 이러면은 당연히 조금이라도 뭔가 더 도움되고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하지 않겠냐? 영어학원을 고르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 학원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즉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그럼 그에 맞춰서 소비자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뭔가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영어학원이 다 똑같아. 이 일반적이라는 이 루트에서 다른 게 없어. 근데 이 일반적인 거가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루틴이 있는데 이게 좀 달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하자면 뭐 다른 학원에서는 뭐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하면은 그냥 니네가 알아서 외워.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우리 학원에서는 뭐 단어 시험을 학원에서 보고 뭐 못 보면 조진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엄청나게 크게 다른 건 아니야. 그냥 우리 이제 똑같이 단어를 외우게 하지만 그 단어를 어떻게 암기시킬 거냐라는 그 방법이 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영어학원에서 단어 암기 안 시키는 학원이 어디 있어? 다 암기시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영어학원에서 하는 짓이야. 그런데 차이점은 뭐야? 그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해돼요? 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영단어 암기시키는 거, 이거의 새로운 방식을 발명하도록 요구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소비자가 선택을 할 테니까. 됐어? 그러면 이 새로운 방법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데? 창의성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의성을 본인이 직접 계속해서 발휘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제가 뭐 원장은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원장으로서 학원을 운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럼 그랬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창의성을 부탁한다고 한번 가정해봐. 내가 내 와이프한테. 내 와이프는 영어 전공자도 아니잖아. 그치? 근데 와이프한테 애들 영단어 어떻게 외우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창의성을 부탁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설령 같은 영어 강사라고 해볼게. 같은 영어 강사인데 같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라고 쳐보자. 원장. 자, 아는 분이 저기 김포에서 원장 하시는 분이 한 분 있거든요. 아는 형이. 그럼 내가 그 형한테 물어봤어. 형, 그 영단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그 사람한테 창의성을 부탁한다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그 사람의 성향과 나의 성향은 다르고요. 그 김포 지역과 일산 지역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창의성은 누가 발휘해야 돼? 내가 발휘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이해되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됐죠? 주제문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어서 한번 볼게요. If you left it to others to be creative, not much to get done 하고 나왔는데 여기가 어법이 조금 어려워.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가정법 과거 나왔어.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보이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여기에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목 진목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잠깐 지나가는 식으로 예외를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봅시다. 자, 복습인데요. 가주어 진주어는 주어와 기니까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is로 땜빵하는 거. 이게 가주어 진주어였죠. 그죠? 그러면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뭐겠어요?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꼴 보기 싫으니까 얘를 뒤로 보내고 가짜 목적어 is로 땜빵한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주어진 주어랑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무엇이냐? 주어는 모든 문장에 다 존재하지만 목적어는 모든 문장 형식이 있지 않죠. 3, 4, 5 형식에만 있잖아. 목적어라는 건. 그렇지?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어차피 뒤에 있으니까 과목적어 진목적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4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2개 나오는데 만약 직접 목적어가 길다면 어차피 맨 뒤에 있으니까 쓸 필요 없죠. 그리고 간접 목적어 애초에 간접 목적어가 길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전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설령 얘가 길게 나온다 하더라도 얘네 둘이 자리 바꾸고요. 투포로를 쓰면 됩니다. 4형식, 3형식으로 전환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4형식에서도 안 씁니다. 그래서 과목적어, 진목적어를 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5형식 구조에서 쓴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과목적어, 진목적어의 기본이었는데 근데 내가 지나가는 식으로 뭐라 얘기했었냐면 예외가 있다 했어요. 예외가. 그 예외가 무엇이냐면 3형식에서도 이 과목적어, 진목적어가 가능할 때가 있어요. 3형식에서. 3형식에서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예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딱 하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명구가 함께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고 싶을 때입니다. 투부정사를 쓰고 싶을 때. 그러면은 이제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최소 2단어니까 문장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가 보내고 요 자리에다가 이시라동을 이렇게 땜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형식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3형식에서도 가능해요. 과목적어, 진목적어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여러분이 그 중학교 때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은 여러분이 이런 거 외운 적 있을 텐데 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 뭐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 막 이런 거 이제 외운 적 있을 거예요. 근데 live라는 단어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근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고 싶은데 여기다 쓰면 안 되잖아. 얘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연결해서 썼다는 거죠. 마침 전명구도 나와 있고. 됐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해석은 별거 없습니다. 해석은 어렵지 않아. 자, left는 남겨두다라는 거죠. it은 가짜니까 해석이 없습니다.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진 목적어야. 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였다는 거는 얘가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면 되겠지. 됐어? 을을 붙이면 되겠고요. 목적어니까. 됐어? 해석 어렵잖아. 너가 창의적이 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둔다면.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창의성을 다른 사람에게 남겨둔다는 게 뭐야? 다른 사람에게 창의성을 떠넘긴다. 됐어? 근데 떠넘기지 말라고 했잖아. 지가 직접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은 이 if절 뒷내용은 좋은 말, 나쁜 말 뭐 나와야 돼? 안 좋은 말, 나쁜 말 나와야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뭐랍니까? not much. 그러니까 not은 이제 아닌 거고 much는 많은 거니까 많지 않은 것이 행해질 것이다라는 거야. 직역하자면요. 그럼 많지 않은 게 행해질 거라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서 많은 거라는 거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결과물. 어떤 결과 또는 어떤 성과라고 보면 돼. 아니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근데 그 성과가 많이 행해지지 않을 거라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장이 무슨 말이야? 성과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됐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리고 you would be left. 너는 남겨질 거야. 수동태니까 어떤 상태로 남겨지냐? out of, 바깥쪽에 있는 상태로 남겨질 거라는 거야. The new economy.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바깥에서 남겨진다. 그래서 이 우리가 be left out of 명사를 사실 한 세트로 봐도 되는데 여기 단어에도 써놨거든요. 뭐에서 소외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에서 소외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 그 창의성 얻어봤자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제대로 이걸 뭐 일이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겠죠. 남의 말만 들은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새로운
그런 이제 급변하고 있는 이런 경제 사회에서 당연히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문장에 거쳐서 지금 주제를 얘기한 거예요. 자, 이어서 보자면 예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볼게요. According to a recent study,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about the global creativity gap,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창의력 어떤 갭에 대한, 그러니까 창의력 격차에 대한 한 연구를 했대요. 이 연구에 따르면 8 out of 10 people. out of는 그냥 얘들아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하면 돼. 뭐뭐 중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되는 거거든. 근데 니네가 이거 좀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은 다음 내용에 나오는데 이게 복수 취급이 돼요. 이거 미리 좀 볼게. 여기 보면은 only one in four people이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럼 우리가 단순히 보면 얘가 주어일 거 아니야. 그럼 단수 취급해야 되지. 근데 여기 동사 봐. 단수 취급 안 돼 있지. 뒤에 봐봐. 여기 데이로 나와 있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복수로 취급이 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10명 중 1명 꼴은 이런 거. 근데 10명 중 1명 꼴이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말하는 게 진짜 10명 중에 1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결국에는 이거 말하는 거잖아. 10분의 1이라는 어떤 비율을 말하는 거지 진짜 1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단수 취급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좀 주의하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10명 중 8명이 느낀답니다. 대절이야라고. Unlocking creativity. 이 unlock이 바로 발휘하다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던 exercise랑 비슷한 뜻이야. exercise. 왜냐면 락이 무슨 뜻이야? 락이 뭐야? 잠그다잖아. 잠그다. 그러면 unlock은 뭐겠어? 풀다, 해제하다 이런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창의력을 해제하는 거야. 오케이? 척척 열어갖고 탁 하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자,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은 is critical, 중요하답니다. 뭐에?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고 10명 중 8명이 그렇게 느끼고 있대. 그럼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to surge. 자, to는 2고요. surge는 세 번째. 그래서 3분의 2라는 뜻입니다. 자, 3분의 2의 응답자들. 응답자들이 주어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도 스위치 조심해라. 스위치. 응답자들이 주어야. 그래서 그 응답자 중 3분의 2가 느낀답니다. 여기에 대생략됐어요. 자, 뭐라고 느끼는가? 창의성이 is valuable to society. 사회에 소중하다. 이렇게 느낀대요. 근데 뭐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그렇죠? 10명 중 8명이나 되는 사람이 뭔가 이 창의성을 잘 발휘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건 아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뭐였다?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뭔가 새로운 방법을 뭔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문서 작업 같은 거 할 때 좀 이런 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어떤 문서 작업 같은 걸 하잖아. 그러면은 제가 그 노가다 띄는 거 겁나 싫어하거든. 노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이제 한글 한 줄이 있고 영어 한 줄이 있어. 또 한글 한 줄이 있고 영어 한 줄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글만 지워야 돼. 한글만.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하냐? 마우스로 여기 갖다 대고 블럭한 다음에 그 백스페이스 누르고 또 갖다 대고 백스페이스 이런 거 내가 되게 싫어하거든. 단순 업무, 노가다 띄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그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매크로를 만들어서 한글만 싹싹싹싹싹 지우게 하는 매크로를 만들었거든 내가. 그러면은 단축키 그냥 알트 뭐였지? 알트 몇 번인지 까먹었다. 알트 7번인가? 이거 누르고 알트 7번 누르고 쭉 누르고 있으면 한글이 다 삭제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일이잖아. 한글을 지운다는 똑같은 일인데 방식이 다른 거잖아. 방식이.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간 단축은 엄청나게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말하는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기존 업무에서 뭔가 이 기존 업무를 좀 더 좀 효율적으로 좀 극대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여기서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0명 중 8명이 뭐다? 그게 경제 성장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응답자 중 3분의 2가 뭐다? 사회에서 창의성이란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다. 소중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자, but 하지만 only one in four people. 그러니까 4명의 사람 중 고작 1명 꼴로 됐어요? 아까 말했습니다. 단수 취급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4명 중 1명 꼴로 믿는답니다. 뭐라고 믿느냐? 여기도 대생략된 겁니다. 대절이야라고 믿는데 they are living up to their creative potential. 자, 여기에서 live up to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live up to 명사가 나와 있죠? 아래 단어를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뭐뭐에 부응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기대에 부응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쓰죠. 뭐뭐에 부응하다. 자, 그러면은 그들의 창의적인 잠재력에 부응하고 있다고 믿는답니다. 몇 명 중 몇 명이? 4명 중 1명꼴로. 그러니까 되게 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이 뭔가 이 창의성 있게 좀 업무를 하고 있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이 중요해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많다 이거야. 근데 정작 지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요약 버전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요약이나 요지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한 문장 단위가 어려워서 그런 거야. 그래서 꼼꼼하게 해야 돼. 얘도 학습할 때. 첫 번째 보면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또 요지이자 요약이고요. 두 번째 다른 버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에게만 창의성을 강요한다면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할 수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요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는 건 창의적 잠재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빈칸 문제로 낸다면요, 낼 만한 거 relying, relying on을 낼 수도 있고요. depending을 써도 되겠죠? depending. 똑같은 말이죠. depending. 그 다음에 적응하다라는 말도 낼만하고, 그 다음에 exercise 뭐 이런 거 낼만하겠죠. 낼만한 단어들. 그 다음에 아래 있는 것도 역시나 adapt 낼만하고, 그 다음에 force 강요하는 거니까 뭐 이런 거, 요 정도 낼만하겠네요. 요 정도. 네. 빈칸으로 만약 2개 뚫는다면 네, 요 정도가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좀 이어갈게요.